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영국 총리입니다. 그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보어 전쟁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뛰어난 지도력과 선견지명을 발휘해 전세를 뒤집어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후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부흥 계획을 성공시켰습니다. 처칠은 일찍이 말의 힘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어의 조련사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통찰과 지혜가 넘칩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청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훌륭한 저술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회고록 2차 세계대전을 써서 강력한 경쟁자 해밍웨이를 물리치고 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그의 졸업식 축사는 유명합니다. 그 행사에 약간 늦게 도착한 그는 중절모를 쓰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로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은 강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천천히 모자와 담배 파이프를 내려놓고 청중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올 멋진 축사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이것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 후에 처칠은 천천히 청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30초 정도 쳐다보기만 하던 처칠의 두 눈은 반짝거렸고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가다듬더니 더 큰 소리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라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날 그곳에 참석한 청중들은 그의 외침을 듣고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고 학교, 집, 성당 등을 폭격했을 때 처칠이 시가를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승리의 사인을 그리며 만신창이가 된 그들 앞에 나타나 꿈을 심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던 그들은 처칠이 그의 모자와 코트를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무대에서 퇴장하자 올해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갈채는 처칠이 퇴장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 박수는 그의 연설보다는 그의 포기를 모르는 인생에 보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대문호 윌리엄 세익스피어,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함께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어린 시절 그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칠은 팔싹둥이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말더듬이로 인한 학습장애로 학교에서 늘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와 같은 예비 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2세에 사립학교인 해로스쿨에 입학했으나 학교 교사의 심술사나운 처사와 사교에 바쁜 부모의 무관심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하였고 라틴어와 히라버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학 성적도 바닥이어서 그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에는 입학할 수 없었고 수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기병사관으로 지원하였으나 거기에도 2차례나 낙방하고 나서 겨우 입학했습니다. 처칠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릴까봐 평생 발코니나 기차역의 철로 가까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라 불렀으며 매 순간 강렬하게 느껴지는 좌절감과 죽고 싶은 충동을 자신의 이성만으로 이겨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시작했고 시가를 물고 다녔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4명의 자식 중 2명도 유전이 되어 알코올 의존증으로 죽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서 낙선하고 기자로 활동하다가 다시 정치계로 돌아왔습니다.
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2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개혁을 주도했지만 성취보다도 실패가 더 많았고 당적을 보수당으로 바꾸어 출마했으나 역시 첫 선거에는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타협의 정치로 정치계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해군 장관을 맡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상 겸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의회 연설에서 피와 흙과 눈물과 땀 이외에는 내가 국민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강한 신념을 보여 국민의 결사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부단한 도전들과의 싸움이다.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답은 냉엄하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구의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무지개가 뜬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자고 새는 알 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습니다. 꿈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패션그룹 형지 최병호 회장은 1998년 불처럼 일어나라는 뜻을 담아 회사를 세웠습니다. 과거 실패의 기억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982년 동대문 시장의 한평 남짓한 가게에서부터 그룹으로 일궈 온 최 회장의 저력은 형지 빌딩 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함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의 원인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항상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포기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도전과 성공의 원천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꿈꾸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면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어 중단하는 사람은 패자가 됩니다. 가슴에 꿈을 새기고 그것을 잊거나 지우지만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